잭과 로비라는 두 명의 대학생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그들은 봄방학 동안 여행을 갈 계획에 들떠 있었지. 잭의 친척이 여행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숙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막상 도착한 친척의 집은 생각보다 너무 작았지. 두 사람이 머물면 집주인인 친척들도 불편해질 게 뻔했어. 친척들은 괜찮다며 편하게 머물라고 했지만 롭은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원래 친척 관계인 잭은 그렇다 쳐도 자기까지 이곳에서 지내는 건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여행 기간 동안 근처의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어. 잭은 롭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롭은 모텔에서 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어차피 잠만 따로 자는 것일 뿐 여행은 계속 함께일 테니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굉장히 즐겁게 여행 첫날을 보냈지.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하고 맛있는 식사도 했어. 밤에는 제법 근사한 바에서 비싼 술도 마셨지. 그리고 두 사람은 밤길을 걷다가 교차로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 잭은 친척의 집으로 갔고 롭은 낮에 봐둔 모텔로 향했지. 친척 집에 도착한 잭은 술 기운에 금방 잠에 빠져들었어. 그러다가 끔찍한 악몽을 꾸게 되었지. 꿈속에서 자신의 친구 롭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롭은 울부짖으며 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 롭의 뒤에는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롭을 쫓아가고 있었어. 롭은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롭을 잔인하게 살해했지. 꿈이 너무 생생하고 현실적이라 잭은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고 말았어. 그는 어두운 방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이건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하지만 그렇게 겨우 다시 잠에 들자 또다시 악몽이 찾아왔어. 이번엔 그 뚱뚱한 남자가 롭의 시체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었지. 남자는 하얀색 트럭 짐칸에 롭의 시체를 싣고는 그 위에 흙을 덮어 숨기고 있었어. 잭은 또다시 땀에 젖어 눈을 떴어.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롭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롭에게 전화를 걸었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롭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롭이 머물기로 한 모텔로 향했어. 하지만 황급히 도착한 그곳엔 롭이란 이름의 손님은 없었어. 잭은 그럴 리가 없다며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지. 직원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현재 투숙객 중엔 롭이란 사람이 없지만 이미 퇴실한 인원 중에는 롭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했어. 잭은 롭이 묵었던 방이 몇 호냐고 물었고 직원이 대답을 끝마치기도 전에 그 방을 향해 뛰어 올라갔지. 헐레벌떡 도착한 방의 문은 잠금이 풀려 있었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어. 롭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 하지만 잭은 창틀에서 롭이 쓰던 지포라이터를 발견했어. 게다가 카펫 위에는 아주 연한 갈색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었지. 마치 주황빛이 나는 것 같다며 롭이 항상 불평하던 그 머리카락이었어. 잭은 자신의 불길한 꿈을 떠올리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어. 자신의 친구가 사라진 것 같다고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지. 이윽고 경찰이 도착했고 사정을 들은 그들은 우선 모텔 주인과 얘기를 하겠다며 1층의 사무실로 향했어. 경찰이 노크를 하자 사무실의 문이 열렸고 잭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어.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꿈속에 그 뚱뚱한 대머리 남자였거든. 잭은 황급히 뒤로 돌아 모텔 지하의 주차장으로 달려갔어.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저 구석에 하얀색 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지. 잭은
트럭 짐칸의 흙더미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가 허겁지겁 흙더미를 파내자 그 아래에서 싸늘한 시체가 된 롭의 모습이 보였지. 이윽고 경찰이 잭을 따라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들 역시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어. 뚱뚱한 대머리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어. 그는 모텔의 주인이었고 재미삼아 살인을 하는 미치광이었지. 항상 외지인만을 노렸기 때문에 여태까지 걸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결국 잭에게 덜미를 잡히고 만 거야. 시체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과 그 외 여러 가지 물증들,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그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지. 그는 잭이 어떻게 자기가 죽인 시체를 찾아냈나 알고 싶어 했지만 잭은 그에게는 물론 경찰에게도 자신의 꿈 얘기는 하지 않았어. 워낙 정신이 없었고 말해봐야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였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롭의 죽음을 기묘한 심령 현상과 연결지어 재미있는 이야기인 마냥 떠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언젠가 어딘가에는 말하고 싶었어. 내 이름은 잭이고 롭은 12년 전에 죽은 내 친구야. 물론 둘 다 가명이지. 롭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 아직도 롭이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 후로 롭이 한 번 더 내 꿈에 방문해 주길 바랬지만 그런 일은 없더라고. 그냥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느라 정신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 아무튼 괴상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어울리는 인사말은 아니지만 다들 좋은 꿈 꾸길 바랄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